실거주 의무화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셨고요. 언제부터 청약한 아파트부터 걸리게 되는지, 그리고 입주량은 얼마나 되는지. 자, 1번에 2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벌금 내고 말지. 그 다음에 포기 물량으로 공급의 영향력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1번을 보시면요. 이건 기사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믿었던 48,000 가구가 데운 돈이다. 그래서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전부 실거주 요건에 걸린다. 그러니까 되는 단지들은 대략 규모는 48,000여 가구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대응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 44,000 가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전세를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래서 법이 심하진 않습니다. 심하진 않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벌금 내고 판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죠. 아, 벌금 내고 팔지 뭐. 근데요, 과태료랑 다르게 벌금은 형사처분입니다. 빨간줄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벌금을 내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다. 난 벌금 내고 판다. 에이, 벌금 내고 팔지 뭐. 누가 살 거예요? 벌금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얼마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저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고 나서 저 사람 벌금 내면은 누군가 사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산다고 칩시다. 그럼 내 옆에 있는 것들은 안 팔리겠죠. 그럼 누가 그걸 들어가서 살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 둔촌주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둔촌주공의 경우 무슨 아파트죠? 올림픽 파크 호레온인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아파트다? 재건축 아파트죠. 그럼 재건축 아파트에는 뭐가 있어요?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실거주 문제가 터지는 것은 여기에요. 입주권은 조합원, 여기는 수분양자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둔촌주공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혹은 예전에 살았다가 나중에 전세 내줬다든가 실거주 의무가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 물량은 실거주 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수분양자들은 어때요? 실거주 의무 받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건들은 뭔가 좋지 않죠. 근데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또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봤을 때요, 좋은 호실은 어디에 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곳들은 다 입주권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 저기 둔촌주공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앞집에서 뭐 요리하는지 보인다고. 앞집에 주방뷰가 너무 잘 보이게 서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죠. 그거 누가 갖고 있을까요? 입주권일까요? 분양권일까요? 그런 것들은 다 분양권으로 빠진 거예요.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입주권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양가가 14억인데 입주권 가격이 17억이다. 아니, 입주권이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권이 17억에 팔리냐? 아니죠. 근데 문제는 입주권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리오시티만 보더라도 선호층과 비선호층, 그 다음에 선호동과 비선호동의 가격이 달라요. 자, 여기 송파구 아파트 저희가 가봤다는 영상 보시면요, 저희가 헬리오시티 앞에 가가지고 저기 찍은 영상 있어요. 근데 헬리오시티 보면요, 물론 부지가 엄청 넓지만 거기에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는 아파트 간의 동간거리가 있어서 일조권 침해가 잘 안 되는데, 딱 밖에서 와도 그늘져서 일조권 침해가 되는 게 바로 보인다. 그리고 둔촌주공 역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스트레스는 더 많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벌금 내고 판다? 근데 그걸 누가 사주겠냐? 사줄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주권도 사줄 수요가 없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권, 저렇게 위험한 분양권을 누가 들어가 주겠냐? 내가 사놓고서 다시 팔기도 힘든데.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벌금 내고 말지.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벌금 내고 말지가 아니라요, 입주를 못하게 된다. 팔리지도 않아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잔금을 못 치르게 되는 경우, 지금 잔금 못 치르게 되는 경우가 크게 4가지죠. 첫 번째, 기존 집 안 팔려서. 두 번째, 전세 못 구해서. 세 번째, 잔금 대출 안 나와서. 네 번째, 분양권 안 팔려서.
근데 지금 잔금 대출이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아니, 특례 풀어주고 50년 주담대 풀어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특례 풀어주고 막 13대출 풀어주고 그러니까 준전주금 열심히 청약 받았는데 특례가 입주 전에 종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잔금 대출 안 나오니까 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존 집도 안 팔리는데 분양권은 팔리겠냐. 전세 놓는 것도 과태료 물게 생긴 거고. 분양권 거래? 안 되죠.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연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연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기였던 2010년 같은 경우 당시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그때 막 3%.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시중금리를 더 억눌러 놔서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지연이자로 약 10에서 20% 정도의 금리로 지연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입주를 못해요. 14억이면 얼마예요? 10에서 20%, 10%만 한다고 해봅시다. 1억 4천이죠. 월 1,200 정도의 지연이자가 나간다. 내가 잔금 못 냈는데 14억짜리 집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요. 일단은 10억을 넣고요.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이자 낼게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시지만 포기 물량으로 인해서 공급에 영향이 여기 어떻게 가느냐. 요걸 봤을 때요.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시장 위험하다. 특히 어떤 단지가 둔촌주공 같은 단지가 여기 진짜 개 좋다고 10만 청약설 나왔는데 막상 현실은 미개하게 났죠. 899가구. 800여 가구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899가구예요. 근데 여기가 결국에 정부에서 살려줬는데 입주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수요가 생각했을 땐 어때요? 수요 입장에서. 저기도 안 되는데 다른 데 분양 되겠어? 분양 안 받아. 그러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기도 안 되는데 공급 낼 수 있겠어? 공급 안 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다? 지금 PF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문제예요. 왜? 여기는 이미 비싸게 땅을 샀거든. 비싸게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내 거를 누가 받아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저거 PF 문제 터지게 생기니까 이번에 구의육 대책에서 나온 것 정책이요. PF 보증 지원 더 들어간다. 그 다음에 PF 위험한데도 뭐 더 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해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택지 전매를 가능하게 해준다. 근데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하면 택지 전매가 안 됩니다. 택지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지 공급을 안 하는데 굳이 왜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PF 받아서 막 진행하려는 사업장들이 많이 무너질 거다. 그럼 공급은 더 위축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일단은 줄어들긴 할 겁니다. 아마 최소한 4, 5년 정도는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저것들은 팔리지 않으니까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저것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서 땅값이 떨어지고 유찰이 되고 하는 거예요. 준촌주공은 이미 저기 재건축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말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택지요. 재건축이야 미루면 되는데 신규 택지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망하는 건설사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게 이금융으로 번지는 부분도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택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공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공급 물량 보시면 이 적정 수요는 신경 끄시고요. 맨날 적정 수요는 더럽게 높게 잡어. 보시면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공급 물량이 줄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또 떨어지니까 공급 물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력이 없고 왜냐면 사람들은 집 사려면 한 5년 이상 모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10년씩 도는 거예요. 다시 원격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공급이 떨어진다는 거, 입주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건설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택지 가격이 나중에 헐값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싸게 분양되는 거 사시면 된다. 근데 항상 신도시 같은 게 이제 집값 올라갈 때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겠죠. 비싸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굳이 분양 안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